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들리는 푸틴의 파워. 흔들리는 푸틴의 파워. 지금 푸틴의 파워가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먹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항전을 해서 러시아군을 방어하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러시아는 아마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에 키և,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고 싶었겠죠. 근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군의 항쟁이 강했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위력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그 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그 서방 세계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군대가 특히 열렬히 싸우면서 러시아군을 압박을 했죠. 근데 바로 요 근래에 러시아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 프리고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군인들을 이끌고 거의 모스크바 직전에까지 갔다가 다시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의 중매로 중단이 됐어요. 이 근래 신문을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루카셴코의 그 쿠데타가 러시아에게는 굉장한 그 쇼크를 줬다. 그렇게 보고, 우리도 TV에서 봤습니다만은 이런 프로고신을 환영하는 일반 군중들의 그 태도도 제가 독일 TV로 보았습니다. 하여튼,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쇼크를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루카셴코가 이 중매를 서지 않았더라면은 큰 그 혼란과 푸틴의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루카셴코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러시아군의 그 위력이 그 약한 가운데 있었고 또 심지어는 쿠데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카셴코의 그 중매를 고맙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그 참 느끼는 것은 이런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 씩씩한 그런 싸움, 방어 정신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이번에 자유세계에서 뒷받침을 한 것이 또한 큰 역할이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해도 미국의 바이든은 군사 지원을 열심히 했고 또 정신적으로 바이든은 늘 이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을 독재자로 이미 그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신적인 뒷받침도 괜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이든 이외에도 또 EU의 우르슬라 폰 라이언 이 집행위원장의 경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EU의 입장에서 앞장서서 이 여성이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토의 그 슈톨텐베르 이 사무총장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군사적인
그 단결을 호소를 했고 또 키우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젤렌스키를 도한 것이 또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자나깨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이런 그 세타 같은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갖다가 저렇게 압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관계에 그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사실 시진핑은 한결같이 푸틴을 갖다가 지지를 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4,200km의 그 국경선을 서로 접하고 있고, 이 시진핑이 푸틴을 40여 차례나 만나서 서로의 동맹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지원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뜻밖에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그 군대가 저렇게 약화되고 심지어는 푸틴의 그 파워까지도 몰락 위기에 처한 것을 볼 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쇼크를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문에 의하면 하나의 악몽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의 입장에서. 근데 이러한 그 중국의 입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 쿠데타 관계, 시진핑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그쪽에서 끝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거는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가 꼭 러시아에서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어떤 봉기, 저는 북한에서 어떤 봉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아주 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외교관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또 많은 그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일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또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자꾸 증가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제가 이번에 명지대 출판사에서 베를린에서 DMZ로라는 제목으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자유와 평화 통일이다 하는 부제로 이번에 곧 아마 일주일 후면은 명지대 출판부에서 책이 나올 겁니다. 베를린에서 DMZ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가상을 해봤어요. 이제 많은 북한 외교관들이 오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탈북자 보호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휴전선에 깔린 인민군들의 변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열악한 상태, 그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10년간에 걸친 군무 생활을 해도 집에 가도 아무런 직장의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굶주림에 지금 경지에 있는 북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휴전선 일대에 쭉 있는 북한 군 내부에서 동요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을 버리고 우리 남쪽으로 올 때 자연히 북한도 붕괴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베를린에서 DMZ라는 책을 명지대 출판부에서 냈고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사서 이것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읽으면서 우리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또 푸틴의 그 파워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시진핑의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과거의 독일처럼 북한 내부에서 혹은 휴전선에서 변화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쿠데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